요즘에 TV에서 정부 지원금 관련된 내용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기업부설 연구소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정보도 전달드리고 앞으로에 대한 사업 방향성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일한 기업 전략의 최종훈입니다.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이제 PD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대다수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 뵈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니,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한다고 하면 뭐 제조업이나 또는 IT 회사,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사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매입하고 판매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하는 게 없는데 무슨 연구소냐? 이게 되는 거 맞냐? 거짓말 아니야? 이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중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연구소는 대기업들이 하는 일반적인 인증을 받는 방식이고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방식 자체가 별도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 연구소를 받으면 어떤 혜택들이 있어요? 가장 크게 봤었을 때 두 가지에 대한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기본 요건 자체에 연구소 인증이 무조건적으로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AX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요. 연구소가 없는 기업들은 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 사업들 같은 경우에 연구소 인증이 있었을 때 가산점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우리 기업이 A라고 하고 다른 기업이 B라고 했었을 때 B의 기업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 기업인 A 기업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상대평가를 했었을 때 점수가 높은 기업이 B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탈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정부에서 평가하는 사안들에 있어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게 특허를 갖고 있는지 연구소를 갖고 있는지 또는 다른 갖가지 인증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업부설 연구소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라고 하는 각종 인증, 지원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는 무언가를 시도했었을 때 지원의 혜택들을 주게 됩니다. 그 혜택 중에서 세금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데요. 이 연구소에 대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받는 혜택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소에 들어가는 연구 인력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 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연구원을 2명 등록했다라고 했었을 때 연구원 1명당 250만 원, 즉 2명이라고 했었을 땐 월에 500만 원이겠죠. 월에 500이면 연간에 6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쓰시게 될 겁니다. 6천만 원의 비용을 쓰게 됐었을 때 당연히 결산을 할 때는 6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썼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연구소 인증받은 기업들에 대해선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1,500만 원은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결정 세액이라고 하는 최종 세금에서 1,50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이걸 역으로 환산한다라고 했었을 때 6천만 원이 비용이기 때문에 법인세 10%로 단순 계산을 한다면 6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안 내게 되시는데요. 반대로 1,500만 원이 세금이니까 이 1,500만 원을 비용으로 역환산한다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큰 세금에 대한 감면을 해주는 게 인증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소에 있는 기업들은 다 되는 거예요?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세액 감면 또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한 행위에 있어서는 증빙이 되는 문서 또는 시도했었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다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자칫하다가는 이 감면으로 인해서 후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세무사님 많이 만나 뵙거든요. 네. 세무사님께 기업부설연구소 여쭤보니까 이게 인증받기는 생각보다 쉽대요. 근데 사후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인증받기 쉬운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24년도 이전입니다. 요즘은 인증도 받기 어려워요. 인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인증을 유지하는 데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증받기가 24년도 이전에는 쉬웠는데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 설명드린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를 했는지 그 연구에 대한 결과물로 무엇을 목표했는지 또는 연구소를 만들 때부터 실사를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연구소에 대한 실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문서와 사진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워낙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를 받고 또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에 취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연구소 인증에 대해서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소 인증을 받았다 치더라도 얼마만큼의 연구를 했는지 매달 연구개발 보고서는 작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각종 연구원에 대한 역할은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매년 정기적 보고를 성실히 이행을 했는지 그로 인해서 현장 조사나 실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24년도 이전에 설립했다가 취소당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셨던 경우들도 많았고요. 또는 반대로 취소를 받고 나서 다시 시도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운영도 잘 못했고 앞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옆에서 좀 자문을 해주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셨던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2026년에 인증도 어렵고 사후 관리도 어렵고 팁을 좀 영상에서 좀 주신다면요? 팁을 크게 봤었을 때 제가 한 3가지 정도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질 업무하고 이 연구하는 업무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개발 일지를 매달 정비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첫 번째 팁을 드렸었던 것처럼 하고 있는 업무를 반드시 동일한 성격으로 연구 과제로 선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토대로 그 연구원이라고 하는 직원분이 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단순하게 작성을 하시면 연구를 했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일지는 내가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토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꼭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문서를 전부 다 정비를 해놔 주셔야 됩니다. 그 문서에 연구원은 누구고 어떤 업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연구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고자 했고 방향성이 어떻게 됐으며 앞으로는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 구비로 인해서 정말 이 기업은 연구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3가지 팁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셔서 연구소 운영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를 만들면요 국세청에서 그 회사만 더 괜히 주시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틀려요. 현재 연구소 인증을 심사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 인증에 대한 혜택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에 맞춰서 세액을 감면해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것 같은 경우는 국세청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러면 연구소 만들면 국세청에서 또는 세무서에서 조사할 때 우리 기업 더 예의주시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말들이. 제가 미팅을 했었을 때에도 그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들 질의해 주시는데요. 일단 연구소를 허위로 만든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데 또는 기존 업무하고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인허가만 받고서 세액 감면을 신청해서 불인정받았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질 업무와 실제 연구소를 설립한 취지하고 맞게끔 운영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국세청, 세무서에서 당연히 예의주시하게 볼 수도 있고요. 나는 이런 게 좀 불안한데 우리가 실질 업무하고 대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이걸 가지고서 걸고 넘어지면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불안해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도 있는데요. 연구소에 대한 세액 감면에 대해서 사전심사 제도를 국세청에다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연구소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해당 기업은 연구소 운영하는 방식론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정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세액 감면 받아도 큰 탈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줍니다.
또는 반대로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 불안하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전 심사 제도를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소 설립은 도약의 기회일 수 있는데요. 사후 관리는 생존의 문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가 하는 고민,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해서 정부에서 주는 갖가지 혜택들을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이 대표님들의 기업 경영에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폼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기업 전략의 최종훈이었습니다.